네, 굿모닝 나우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 나우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댓글, 좋아요, 또 방송 중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늘 개장 이슈 포인트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난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쿠팡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어제 이제 쿠팡이 공모 희망가를 수정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원래는 27달러에서 30달러 이 사이에서 공모가가 정해질 것으로 보였지만 공모 희망가를 32달러에서 34달러로 수정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나 많이 올린 거냐면 기업 가치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조 원인 70억 달러를 올린 겁니다. 와. 많이 올렸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희망가대로 상장이 된다면 쿠팡의 기업 가치는 66조 원 수준이에요.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483조 어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마찬가지로 어제 기준으로 97조. 그리고 쿠팡보다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네이버가 61조거든요. 근데도 네이버보다 더 높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내에 상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랑 뭐 같이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기도 하지만 미국식 기업 가치가 반영돼서 조금 더 높게 평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66조 원으로 보면 올해 매출을 한 20조로 가정했을 때 주가 매출 비율이 3.3배인 거예요. 그러면 적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알리바바가 5배 그리고 아마존이 3.5배이기 때문에 적당한 것 같지만 또 아닌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알리바바는 중국에서 50% 넘는 시장 점유율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50%에 가까운 시장을 이제 점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쿠팡은 전혀 그렇지는 또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쨌든 지금 현재 네이버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온라인 유통시장 2위가 쿠팡인데요. 13.3%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랑 큰 격차는 아닙니다. 1위인 네이버가 16.6% 그리고 3위인 이베이코리아가 12.2%이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네이버를 이기고 50%, 6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절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대표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뭐 지금 사실은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커져서 그런 거예요. 네. 결국은 이커머스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크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게 뭐 지금 앞서 얘기했던 알리바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이제 중개업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플랫폼의 중개업인데 이런 것들이 확 커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기업 가치도 그만큼 약간 뻥튀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아마존은 지금 사실은 이커머스 시장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온갖 가까이 사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쿠팡에 조금 시총은 약간 좀 부풀리기가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잘 모르셔서 그렇지 쿠팡도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를 그렇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은 혹시 로켓와우 회원이신가요? 네. 쿠팡에? 아니, 네. 저는 아니에요. 네, 저도 로켓와우 회원인데 네. 로켓와우 회원이지만 사실 이 쿠팡의 플레이를 이용해 본 적은 저도 없거든요. 이걸 잘 네, 모르시는 저도 분들이 아직은. 많은데 네. 로켓와우 회원이 이제 한 달에 2,900원이잖아요. 이 2,900원을 내고 로켓와우 회원만 되면은 쿠팡 플레이를 무제한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쿠팡이 뭐 사업이 확장이 되면서 더 커질 수도 있기는 하죠. 어쨌든 지금 현재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를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카카오가 치고 올라오는데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절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3위인 이베이코리아의 시장 점유율이 12.2%인데 지금 현재 인수전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베이코리아를 만약에 카카오가 인수를 한다면 카카오의 무게가 더 커지겠죠. 그렇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온라인 매출이 한 4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SSG랑 비슷한 수준인데 뭐 본격적으로 뭐 시장에서 판 게 없잖아요. 그렇죠. 카카오가 네. 그냥 네. 단순히 카카오
카카오톡에서 이제 선물하기로 이 약 4조 원의 매출을 올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카카오톡에서 쇼핑까지도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면 훨씬 더 확대가 되겠죠. 지금 현재 카카오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시선도 많긴 하지만 지금 현재 경쟁이 치열합니다. 홈플러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MBK 파트너스도 나섰고요. 롯데, 신세계 다 온라인 쪽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다 같이 경쟁을 하고 있고 이번 달 18일에 인수 예비 입찰이 있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네이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이게 아무래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네이버는 지금 이마트와 손을 잡았습니다. 네이버는 CJ 대한통운과도 이제 지분을 교환을 해서 이제 배송 쪽을 좀 더 보완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이마트가 운영 중인 SSG닷컴을 활용한 배송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CJ 대한통운과의 협업도 계속해서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쿠팡의 앞으로가 저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지만 네, 어쨌든 지금 현재 기업 가치는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어찌됐든 지금 시대가 이런 이제 온라인 시장으로 계속 네. 내모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에서 쇼핑하고 온라인 시장 쇼핑하면서 게임 즐기고 그죠? 네. 그 안에서 또 뭐 영화도 관람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커머스 시장을 하고 있는 쪽이 지금 OTT 시장까지도 막 들어가고 맞아요.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플랫폼 사업들이 왜 자꾸 이렇게 커지고 붙고 하느냐 하면 이걸 잘 가만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 온라인화 되어가는 즉 개인들이 인디비주얼한 그런 이제 굉장히 개인적으로 변해가는 그 시대를 미리 반선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걸 선점하고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좋을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쿠팡이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업체들은 굉장히 좋죠. 선점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의 유저들 이 목적은 이 이커머스 시장의 가장 큰 최대 쟁점은 뭐냐? 결국은 유저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의 맞아요.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유저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그리고 판매량이 높은 쪽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몰려 있으니까 할인폭도 그쪽이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네. 왜? 맞아요.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쪽에 할인을 더 줘야 내가 그쪽에 입점하기가 쉬울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게 더욱더 이제 큰 회사들은 더욱더 커지는 게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작은 회사는 점점 없어지는. 네. 즉 이게 커짐으로 해서 시장의 작은 시장들이 자꾸 없어져 나가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저 비슷하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네이버가 지금은 1위이긴 하지만 네이버는 충성심을 갖고 있는 고객이 쿠팡만큼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 또 아나운서님이랑 제가 로켓와우 회원이라고 네. 했잖아요. 로켓와우 회원분들이 이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쿠팡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그렇죠? 배송이 신속한 배송이라는 네, 점이 맞아요. 큰 이점이죠. 로켓와우 회원 가입하려면은 뭐 2,900원인데 정말 신선식품을 너무 저렴하게 그 다음날 맞아요. 새벽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충성심을 갖고 있는 고객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지금 현재도 많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쿠팡은 1,48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32%가 저희와 같은 로켓 와우 회원입니다. 48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렇죠? 많네요, 생각보다. 이 충성심이 있는 이 고객들이 네. 절대로 쿠팡을 떠나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점에서 보자면 쿠팡의 이 충성심을 가질 고객이 더 늘어난다면은 네이버를 위협할 수도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구독 경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구독 경제 지금 실제로 쓰고 계신 거 있어요? 저는 정수기를 렌탈하진 않고 또 차를 렌트하고 있지 않아서 딱히 떠오르고 있진 않지만 요새는 또 여자분들이 샐러드 많이들 시켜 드시기도 네. 하고 네. 꽃을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맞아요. 이런 것도 요새 많거든요. 또 OTT로는 넷플릭스를 그쵸. 저는 네. 구독을 하고 있고. 왓챠, 뭐 네. 쿠팡플레이 다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구독 경제에 참 이런 것도 구독 경제가 되나 싶은 게 이제 현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죠? 네. 현대에서 차를 어느 정도 일정 정도까지 타다가 네.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한 1년 정도 타다가 또 바꿀 수도 있고 이거 정말 좋은 것 그리고 같아요. 계속 이제 솔깃해요. 돈만 네. 그러니까 계속 돈만 내면 되는 구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목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 보니까 구독 경제는 계속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특히 구독 경제의 핵심이 뭐냐면
돈을 나눠내니까 이게 비싸게 맞아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합치면 네, 꽤 큰 합치면 금액인데 꽤 큰데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정기적으로 분할로 내니까. 내고 정기적으로 내니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구독 경제가 커지면 월급의 대다수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봐서라도 조금 이런 구독 경제의 어떤 함정 여기에 구독 네. 경제 쪽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쓰는 건 괜찮아요. 네. 그죠? 네. 그런 이런 함정들을 잘 좀 잡아가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나우 경제를 통해서 네. 시장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좀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는 네. 그럴 수 쿠팡이 있는. 원래는 적자 기업이긴 하죠. 계속해서 적자 기업이긴 한데 지금 뭐 이제 곧 흑자 전환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적자 폭을 줄여 나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아나운서님과 저희 같은 이 충성심이 넘치는 이 고객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서 이제 구독 경제와 관련된 기업들도 좀 살펴봤었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봤자 우리나라는 기존에 뭐 정수기를 렌탈한다거나 차 렌트 이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거의 없고 요새는 이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꽃 정기적으로 배송을 받고 네. 그리고 또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액제로 결제를 하고 독서를 무제한으로 하는 이런 서비스들도 있고 뭐 샐러드, 도시락 점점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뒤처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큰 네. 회사들은 거의 구독 경제는 무관하지 않나. 네, 거의 쿠팡이 유일하게 좀 구독 경제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쿠팡 관련주들 이제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방송 보시면서도 그래서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네, 희망 공모가대로 좀 금액대가 올라간다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가 하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지만 사실 어제 이 희망 공모가가 $30가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어도 쿠팡 관련주들 어땠습니까? 흐름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요. 어제 상한가가 갔던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쿠팡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휴대폰 결제사이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닙니다. 쿠팡 관련해서 수혜를 받았다기보다는 요새 또 정치 테마도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 카페의 중요성을 또 인식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간편 결제 수단인 제로페이랑 복합 결제를 할 수 있는 앱인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아마 상한가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 좀 살펴보자면 저는 뭐 다날이라던가 이런 전세 결제 관련 그리고 골판지주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일제히 급등을 했던 시기가 있지만 지금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도 쿠팡 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회사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동방. 쿠팡에 물류를 전담하는 업체고 KTH는 KT의 자회사예요. 쇼박스랑 마찬가지로 쿠팡 플레이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미래생명자원은 쿠팡에서 이제 반려동물 제품을 살 수 있게끔 이제 미래생명자원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서울식품 이거 동전주인데 여전히 동전주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네, 뭐 서울식품이 쿠팡의 자체 브랜드인 곰곰 이름은 참 귀엽죠. 네, 곰곰을 이제 서울식품에서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텍은 쿠팡의 물류차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렇게 쿠팡 관련주들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네, 그럼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정리를 해야 되나 이거 좀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큰 수혜가 있었을 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래 그 주식 시장이요. 네. 재료가 임박해졌을 때는 빠지죠. 네. 그게 재료가 거의 지금 쿠팡이 오늘 상장이라면 어제부터 빠지는 게 정상이었어요. 맞아요. 예, 네. 그 어제 그걸 기대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 좀 주식시장의 늦었어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 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막 급등했을 때 하루 정도 이틀 정도는 더 봐도 되지 않나 아마 이 생각으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실 것 같은데 저는 상장 이후에는 그 정도까지 정고점을 뚫는 거는 절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신 거죠?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좀 많이 이게 올라갔었죠. 지금 뭐 생각보다 그 수혜로 인해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실질적 수혜까지의 과정엔 진통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러면 네. 흐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철저하게 보시고 반짝 반등은 올 수 있어요. 그건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뿐이지. 네. 이게 다시 올라갑니다, 제대로 갑니다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종목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근래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제 쿠팡은 드디어 이제 상장을 합니다. 희망 공모가를 수정을 했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대로 바로 이제 상장을 하게 돼서 이제 그래도 티켓 번호 종목 코드 알려드리면 CPNG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CPNG.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 해외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많죠. 네, 그죠? 해외 투자하고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저는 한 7종목 정도 갖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들. 네. 예. 역시 김난희 전문가는 약간 이국적이에요. 아유, 그럼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우리 전통적인 동양 계열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얼굴은 동양 계열이죠. 얼굴도 약간 이국적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맞아요. 굉장히 그런가요? 작고, 네. 그죠? 맞아요. 네. 얼굴 되게 적으세요. 동양인도 그렇게 작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난희 전문가의 예리한 네. 뭐 이슈 오늘도 짚어봤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난희 전문가 쿠팡 관련 이슈 또 쿠팡 관련 종목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예준 예 대표님만의 영양 만점 강의 주식 보감 이어지니까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